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우정박사입니다. 오늘은 모두의 나라살림,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죠. 여기에 실린 보고서 중에서 베스트 보고서를 뽑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두의 나라살림은 나라살림 백과 나라살림 Q&A 많은 정책지원관님들과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나라살림 비유, 나라살림 보고서, 교육, 공지사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나라살림 보고서를 들어오셔갖고 브리핑을 보시면 여러 보고서들이 쭉 올려져 있는데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활용하시고 또 참고하실 만한 자료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서울시 경기도 다수 지방자치의 주민참여예산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읽어드릴 예정인데요. 네. 나라살림 브리핑은 이렇게 제목 있고 이렇게 요약본 있습니다. 요약만 쉽게 보셔도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요약 중심으로 오늘 브리핑을 살펴볼 텐데 먼저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에는 단체장이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거죠. 그리고 단체장이 편성하는 예산 중에 일부를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건데 방법은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주민들이 사업 제안서를 쓰고 또 주민 의견서를 쓰고 그래서 사업 계획을 사업 제안을 하거나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게 주된 내용인 거죠. 근데 지금 주민참여 예산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게 이제 주제인 거예요. 해남도가 주민참여 예산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예산 전체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래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만 참여를 했었는데 예산의 전체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의 전체 과정이라는 건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 예산의 평가 완료 결산까지인데 예산의 심의는 예산 편성은 집행부가 하는 거고 예산의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거죠. 네, 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또 주민들이 심사를 해서 좋은 사업을 선정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 때는 왜 주민들이 참여할 수가 있는 예산 심의 때는 주민 의견서라는 걸 내는 거예요. 보통 11월 중순 정도 되면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 편성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이송을 합니다. 이때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자료가 주민 의견서입니다. 주민 의견서는 그 당해년도 내년도인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년도 예산은 예산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주민 의견은 어떻다. 너무 수가비가 너무 많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관광 프로그램들, 뭐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이 주민 의견서가 너무 형식적으로 확실하게 작성되고 있다는 게 계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 주민의견서 작성은 2014년도부터 지방조정법이 바뀌면서 도입됐다는 제도인데 아직까지도 10년이 흐른 마당에 아직까지도 부실하게 작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안부는 예산의 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전체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공개하라고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신 최수구 연구원의 좀 인터뷰를 한번 볼까요? 지역의 주민분들은 우리 지역 주민침해산이 뭐가 잘 돌아간다, 뭐가 좀 너무 막혀있다, 국정화 생각이 깊어지다 라고 불평을 다시거나 불만이 좀 많이 좀 어디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라는 것들이 아닌 주요 운영계획은 주민참여예산이 국계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에 약속이면서 지역 주민분들한테 우리 지역 주민참여예산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약속이고 어떻게 참여하시면 됩니다라는 운영계획을 공개를 안 하고 있을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부분적으로 주민 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주민 참여에 대한 어떤 대부인지 안내하고, 우리 지역의 주민 참여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보가 가장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자료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자료가 관리가 안 되는 걸 떠나서 시민들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들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들은
가장 큰 현상이 되면서 상한부에서 분명하게 주민참여에서 운영된 홈페이지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기본적인 약속이 안 지켜진다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참여가 주민 의견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권리권한 대해서 이 편성, 집행, 평가 결산, 그 다음에 주민 의견까지 다 하는 지역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히 하는 지역들이 보여요.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곳이 미공개하고 있고 경기도는 6곳이 미공개하고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예산의 전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확대 현황을 좀 볼게요. 보고서를 볼 때 먼저 표를 보는 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본청입니다. 운영 계획 홈페이지 공개를 하고 있고 예산의 편성, 집행, 결선, 주민의견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결산과 주민의견서 과정이 빠져 있고 강동구는 운영 계획을 미공개함에 따라서 내용도 다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강북구도 결산하고 주민의견서는 없습니다. 쭉 보다 보면 구로구는 공개가 돼 있지만 예산 편성 계획만 있고 나머지 집행에 관련된 거, 결산, 의견서 관련된 건 내용이 없고 노원구도 미공개돼 있죠. 미공개돼 있는데 아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운영 계획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겠죠. 주민들이 운영 계획을 알아야지 참여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참여 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겠죠. 동대문구도 미공개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하고 있는데 편성과 결산 과정, 집행 과정만 나와 있고 결산하고 주민의견서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제가 도봉구는 강의를 했는데 주민의견서가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게 아쉽네요. 동작구도 또 결산과 주민의견서 내용이 없고 거구도 마찬가지고요. 서대문구는 주민의견서 유무는 있으나 결산 과정에 대한 어떤 주민들이 참여하는 내용이 공지가 안 되고 있다. 성동구도 미공개, 그리고 성북구도 미공개, 송파구도 결산과 주민의견서가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결산이 공개가 돼 있다니 결산 과정에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없는 거죠. 영등포구 같은 경우 결산이었고 그다음에 용산구도 결산 부분이었고 평구는 4개가 서울시 본청처럼 다 있습니다. 지금 집행, 그러니까 편성에 관한 거, 집행에 관한 거, 결산에 관련된 거, 주민의견서까지 다 공개가 돼 있죠. 은평구는 원래 주민참여 예산 좀 잘한다고 소문이 난 곳이죠. 그다음에 중구, 이제 중랑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좀 시민참여 예산에 좀 선도적인 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공개하는데 조금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에 반면에 또 이제 경기도 걸 볼까요? 경기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운영 계획 내용 중에 편성, 집행, 결산, 주민의견서 유무를 보겠습니다. 먼저 본청은 결산에 대한 결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없고요. 가평구 같은 경우에는 편성만 공개를 하고 있지만 쭉 이렇게 공개 여부를 먼저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평,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 구리, 군포, 김포까지 다 공개를 해도 동두천시는 미공개가 돼 있고 부천시는 더 공개가 돼 있고 아쉽게 결산 과정에 주민 참여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남시도 결산과 주민의견서 패턴이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결산 과정에 주민 참여 예산의 참여 방법과 주민 의견서의 어떤 공개가 안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네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에서 좀 선두주자로 아주 우수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런 결산 과정에 대한 내용도 없고 주민 의견서 공개가 안 돼 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지금 양주시도 미공개돼 있고 여주시 미공개, 연천구 여주시도 제가 교육을 했는데
미공개 됐다니 참 아쉽네요. 연천군, 오산군, 오산시, 그다음에 미공개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 공개가 잘 돼 있지만 결산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 결산 과정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 결산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방법들을 마련하지 않고 또 공개 안 했다는 것들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쭉 표를 분석해 본 결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반드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공개를 연초에 해야 됩니다. 늦어도 3월달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의 편성 과정에 대해서만 예산의 편성 과정에 따른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이 집행될 때는 어떻게 주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결산 때는 어떻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주민들이 사업 제안뿐만 아니라 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주민 의견서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 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이거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참여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이 지금 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용들, 운영 계획에 대한 어떤 예시들, 실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했는데 강원도, 충청도 쭉 광역별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운영 계획과 주민 의견서 작성 부분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행안부에서는 주민들이 전체 예산 과정에 다 참여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지방재정법도 개정을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념해서 전체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 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런 어떤 제도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개를 해서 또 그 공개된 내용들을 보고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방재정법과 지금 행안부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지침이나 계획에 동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많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만들면 그 예산의 효능감 그리고 민주성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주민참여 예산의 발전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보고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